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위에 새들이 아침 인사하지요. 둥근 햇님 바라보며 짹짹 인사하지요. 밤사이 안녕, 밤사이 안녕. 짹짹 노래하며 아침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12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건 한 달 만인가요? 녹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거의 그죠? 저희 모인 지가 마지막 때 그 이후로 그죠? 뭐 2차 시험 끝나고 뭐 어쨌든 뭐 잘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네. 뭐 어쨌든 지금은 뭐 다들 마음 편하게 계시지 않나 싶은데 네. 뭐 1년 동안 노력하신 만큼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시험 결과 상관없이 이제 좀 잊고 좀 지내시면 돼요. 너무 그거 갖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엄청 또 시험 또 발표 나서 또 그때까지 또 너무 한 달, 두 달 동안 너무 이거 고생하는 것도 그러니까 잊고 좀 딴 생각하는 거는 고 생각 안 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일 하면서 좀 잊으시고 일단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 많이 좀 해보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단 마지막 그 2차 강의 다들 하시고 어쨌든 뭐 방학 아닌 방학을 지금 한 달째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근황 같은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먼저 네. 지금 생각난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 봐. 아니, 생각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남자 한림목학원의 노성봉 농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여전히 그 저렴한 멘트. 고급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네. 고급스럽게 한번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날에 그 과테말라 안티구나 같은 스모키 향이 강렬한 뭐라는 거야, 이 오빠. 예, 반갑습니다. 네. 2차 강의 끝내고 근 한 달 동안 30일 소개 왜 안 하세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 30일 동안 거의 한 4, 5일 빼고 25일을 그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아니, 어제도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거의 막 그 주몽사몽 일어나? 주몽사몽. 그런 생활을 좀 했는데 좀 이렇게 한 달 방탕하게 살아보니까 이 생활도 좀 괜찮더라고요. 요새는 이 술과 산과 가족에 취해서 살고 있는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가정적인 남자. 와.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급습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네. 신입사원분이랑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신입사원분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오늘 시험 또 멘토. 네. 저희한테 대하는 것과 아주 그냥 180도는 뭐 말도 안 되고 360도 다르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좋은 선배 사원으로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서 네. 이미지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날 기가 차더라고요, 아주 그냥. 근데 이혜선 노무사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본질을 다 까발렸잖아요. 그쵸. 저한테 막 이기집애가. 어머나 과장님 그런 말씀도 하셔요. 혹시 여자분이셨습니까? 네, 여자분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혜선이가 막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년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어머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마 그분이 방송을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방송 몰랐죠. 회사에서는 그 방송하고 있는 거 잘 몰라요. 아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관심이. 관심이 없고 하거나 말거나.
자, 오늘은 이제 저 왜 저희가- 소개 안 시켜줘요? 아, 저 지금 맞다.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 아, 왕따. 왕따.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지. 때론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선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의지 플러스 열정 아닌 의지야. 이건 의지의 문제야. 열정이 아니라. 예의 플러스 연기. 자, 오늘로써 이해선 자유계약 계약 해지합니다, 오봉선. 이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이 놔드리겠습니다. 중대 발표, 팟캐스트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안 하겠다고 때렸었나요? 그럼 이혜선이 저희한테 아까 그랬어요. 그동안 저에게 방송을 가르쳐준 인사를 전해서에게 감사드립니다. 뭐랄까 그 저희 도와주는 스태프들의 발언에 의하면 이혜선이 방송을 마치고 나가면서 뭐 가방을 집어던지고 뭐 큰 소리로 막그 화를 내면서 계산을 할 때도 돌아갔다는- 되게 신경질적으로 계산을 했다. 네. 방송 나올 때는 되게. 저희가 녹음하는 데서 밝히진 못하지만 자, 여기까지 진실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그 학원가의 아이돌 가운데서 유일하게 왕따가 없는 그룹 우봉선입니다. 이거 다 거짓이야! 나 왕따야! 혜선아, 떡 먹자. 떡 먹을 시간이야. 야, 아, 너무 웃기다. 야, 막 쑤셔. 파이팅 한번 하자. 투명 화이팅. 자, 저기 한 달 동안 좀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일단 노성훈 노사님부터 말씀 좀. 네, 지금 저 붕대 투혼을 하고 있습니다. 붕대 투혼 방송. 그 가평 유명산 사건이죠. 네, 이건 이현우 변호사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끝나기 이틀 전에 저기 산에를 갔다 왔어요. 그 가평의 유명산에 갔다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습니다. 성공의 논의? 맞나? 노성훈 노사를 꼬셔서 같이 이제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유명산이 올라가는 길이 되게 험하고 어렵고 내려오는 길이 이제 계곡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제가 계속 농담을 했거든요. 아, 이 계곡에서 노성봉만 밀어버리면 내가 한림 강사를 꿰차는데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진짜로 오다가 지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계곡으로 날랐어. 그러더니 그냥 손을 다쳐가지고 손톱 하나 빠지고 어머, 진짜요? 네. 어머, 그냥 까진 줄 알았어요. 아, 까진 게 빠졌다 했잖아. 아, 되게 아픈데, 손톱 빠지면. 네, 손톱이 하나 이렇게 부러지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손에 지금 붕대를 감고 있고 처음 손톱을 빠져봤는데, 되게 아프죠? 다음에 잠이 안 와. 그쵸. 자다가 깼어요, 정말. 옛날에 그 사람잎 뺀 뒤로 통증 때문에 깬 거는 그때 처음이에요. 이혜선 노무사님은 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전 한 달 동안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네, 뭐 회사 나가고 밤에는 학원 가고 스터디 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농담이요. 학원에서 돈 벌어서 또 학원을 가시는구나. 네, 불어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내가 얘기하잖아. 불어는 전남 사람한테 배워. 이거 해 불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뭐요? 열심히 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해제배 시험이요? 아, 불어는 11월에 있고요. 해제배? 이번 주는 프로그램 시험이에요. 컴퓨터 아, 프로그램. 그래요? 한개 프로그램. 저는 꽤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 거의 막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한 12시, 1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오전에는 회사에서 계속 해롱해롱하고 점심에 이제 속 풀고 이제 저녁 때 좀 말똥말똥해지면 또 술자리 끌려가고 그렇게 한 달을 사니까 이게 몸이 진짜로 이렇게 축난다는 게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시험까지 되게 바쁘긴 바빴어요. 마지막 그 AS 해드리는 뭐 메일로 해드렸죠? 네, 메일로 해가지고 MP3 또 녹음해가지고 막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또 40분짜리 또 만들어가지고 녹음해서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자료 또 서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우리 방송 말고 저기 뭐야 개인 행동을 하신 건가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하겠네요. 왕따는 노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팔 다쳤어. 무대에 못 올라갈 것 같아. 의지의 차이, 의지의 차이. 시험 날까지 하고 또 시험 끝나고 또 질문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수 뭐 잘 나올까요? 이거 잘 썼나요? 뭐 이런 거 질문부터 해서 또 모험담만 달고 해서 쉰지는 진짜 한 일주일 쉬었나? 쉰지는 계속. 그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내 게임에 빠져서 손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쉬려고 딱 해서 이제 화요일 날인가요? 네, 화요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강의 끝나고 그날 그 전날 그 모험답안 강평 만들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산에 가셔서 좋다. 산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하나도 못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병원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노동복농사는 계약 해지하지 않고 이번부터 저희가 고정적인 녹음실을 지금 하나 마련을 했어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여기 비도 오고 분위기 좋습니다. 나 지금 등 젖고 있다? 근데 수강생 분이 정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이 질문이 왔는데 뭐죠? 104년 만에 담비와 같은 노성묵 농사님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귀엽다. 너무 웃었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로. 네. 팟캐스트에 애청자분들 계시는구나 정말.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멘트. 그래서 멘트 신경 써야겠어요 이제. 우리도 이벤트 같은 걸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우리 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뭐 깜짝 사생팬? 이벤트 이런 거 좀. 사생팬이요? 사생팬? 네. 난 추적당하면 안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 찾아보고. 그런 거 좋아해. 집착당하는 거. 좋아해 막. 자, 네. 담배 피우면서 하려고. 지금 야외니까 나이타 쏘기도 하고. 담배 냄새. 이현우 영사님은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제가 요새 와인 만화를 보고 있는데 신의 물방울이라고. 3일특 보시죠? 지금 이 서태지 음악과 함께 신의 물방울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뭐 H.O.T 해체하고 난 뒤에 H.O.T 앨범 모으는 그런 거죠. 이 담배를 피다 보면 이 담배 농가의 그 토양의 그 테루아르와 이 정말 이 담배와 커피의 마리아주는 환상적이에요. 뭐라는 거? 해 진도 나가 진도 나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과테말라 커피 스모키향 하려다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만뒀잖아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1-4266-CMS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이슈 및 트렌드, 뭐 지식과 역량 중심, 그 다음에 윤리적인 적정 관리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뒤에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문화는 또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금방 계약했지만 이제 프리랜스가 된 오늘부로 프리랜서가 되신 아마 경영조직의 전문가.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소속을 달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서러워서 방송 못하겠네, 진짜. 자,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하니까 그리고 장소가 바뀌고 이러니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네. 오빤 강남살. 노래 나오네? 네. 저희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 문화. 저요? 제가 할까요? 오빤 인사 스타일. 인. 오빤 인사 스타일. 그런 반전이 있는 쌍을 사상 울퉁불퉁. 그런 반전이 있는 남성. 자, 진행하시죠. 자, 네. 먼저 기업 문화와 기업 문화가 뭔가, 그리고 기업 문화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요새는 자기 기업의 어떤 독특한 자기들만의 특징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 중심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업 문화가 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업 문화는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특정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 일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조직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 의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그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 신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해요. 근데 이 조직 문화의 이제 중요성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개인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좀 중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좀 협동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공유된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고 협동심을 유발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성원들의 정신적이나 행동적 방향을 가늠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방향, 목적성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잘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행동 규범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일관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조직 자체의 어떤 일관된 방향성, 조직의 유효성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 문화 자체가 가치 측면에서 이제 경영자나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또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합시켜주는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해서 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기업 문화 속성이나 뭐 구별 요인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노성무 사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잖아, 기업 문화 속성. 계약 해지되고 싶어요? 퇴출당하고 싶어요? 아, 기업 문화 지금 유형할 차례요? 아니요, 속성하고 구별 요인 먼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 기업 문화의 속성은, 기업 문화는 이제 그 5가지 정도 속성을 생각하면은 총체적 집합성이 있다. 총체적 집합성이라 하면은 문화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연결되고 함께 응고되어 있는 것. 기업 문화 자체가 이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징으로 기업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다. 삼성 하면 이렇게 뭐 하나의 삼성의 딱 그 문화 하면은 그거 하나가 딱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머릿속에 이게 여러 가지의 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약 고유의 특성, 개인의 성격처럼 각 회사마다 특성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과 비교될 수 있는 삼성의 특징, 현대의 특징, LG의 기업 문화 여기 다 있잖아요. 색깔이 다 있듯이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지속과 안정. 지속과 안정 같은 경우 이제 순간적이고 우연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 기업 내부에.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형의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문화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행동 양식 같은 게 이제 각 기업의 마음속에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계층. 그러니까 그 기업의 구성원들 안에 모든 계층 안에 이렇게 다 안에 있는 거, 분포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기업 문화의 속성으로 볼 수 있고, 기업 문화의 이제 구별 요인으로 넘어가시면은 한 7가지 정도. 근데 뭐 7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과 위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구체적 관심과 주의, 세 번째는 결과 지향성, 네 번째는 팀 지향성, 다섯 번째 인간 지향성, 여섯 번째 도전성, 그리고 일곱 번째 안정성.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있겠죠. 것들이 기업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강하냐, 약하냐, 이게 이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 통합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냐. 그런 정도에 따라서 너무 오랜만에 하죠, 우리. 입이 안 풀려. 네. 미치겠어. 자, 그럼 제가 그냥 할까요? 예. 네, 그럼 먼저요. 조직문화 유형 보기 전에요. 보통 조직문화 구성 요소로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이 모형이 하나 있어요. 샤인 모형인데요. 샤인이 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문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당연히 구별 기준은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나눴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가공물, 인공물이라고도 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적, 상징적, 행동적, 인공 창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구성원이 우리 조직 문화 자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계를 말해요. 두 번째 구성 요소로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가치관은 아시다시피 행동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고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조직 문화 핵심 요소로 가시적 수준의 인공물이나 창조물의 형성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제 조직 구성원의 행동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고요. 당연히 구성원의 인식 수준은 인식적 또는 의식적 수준에 있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다. 세 번째 요소는 이제 기본 가정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선의식적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이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즉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었던 것들. 바로 이런 수준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본 가정은요. 그래서 구성원의 지각과 사고, 감정에 영향을 줘서 태도와 행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선의식적 가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기업 문화 여기서 상징물 이런 거 했을 때 한화그룹 맞죠? 한화그룹의 그 로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근데 그 동그라미 아니 로고가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가치 이렇게 슬로건 있잖아요. 딱. 예. 뚱뚱하고 술 잘 먹는 애들 좋아하잖아. 사훈. 뚱뚱하고 술 잘 먹는 애들. 아니? 아니니까 딱 이거 딱 들으면 하나다 그래. 뭔데요? 의리. 의리와 신용이 하나는 그래서 딱 그거를 딱 든 순간 하나의 왜 사훈 맞죠? 네. 이게 딱 두 글자로 딱 했을 때 의리와 신용이래요. 그래서 참 왠지 연상이 진짜 딱 알았어요. 역시 하나는 의리구나. 하나는 그거를 딱 들어서 역시 그래서 회장님이 그 의리를 강조하셨구나.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기업 문화의 아까 얘기한 구성 요소에 이런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그런 것들이 지배를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기업 예를 하나 해가지고 사인 모형을 좀 설명을 더 추가를 드리면 KT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동안 광고 보면은 만족이라고 해서 이 건물 모형의 밑에 발만 달린 모형 많이 보시죠? 안 보셨어요? 아니면은 오리가 밑에 발을 막 헤엄치고 있는데 오리는 우아하게 떠다니는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만족이라는 큰 한자 캐릭터. 빠름. 네, 그런 것들 있는데 지금은 빠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브 굿타임. 네,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저 또 정색하려고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은 소속사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네. 같은 업계에 사는 사람끼리. 아무튼 그런 마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공이나 해선이나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알아보는 거 같은데. 날 버려 그냥 오빠. 날 버려도 돼. 아무튼 그런 인공물이 있으면 이제 그 인공물 밑에 이제 가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객 만족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인공물 자체가 큰 건물 밑에 큰 발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을 해내는 거잖아요. 고객들을 위해 발로 뛰겠다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기본 가정은 이제 고객 만족이 곧 수익 창출이고 기업의 생존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조직 문화가요. 근데 이제 요새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 쪽이 이제 한 번은 유행이 많이 됐었죠. 네, 그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표방하고 있는 기업 문화가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들 이런 거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그 기업만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기업 문화를 통해서 강요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기업 문화가 어느 회사든 다 비슷한 것 같은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과연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의문이고요. 네. 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유형 또는 구성 요소 이렇게 혼용해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기본 유형이 죄송해요. 구성 요소나 기본 유형 그렇게 혼용해서 알아두셔도 되고요. 어쨌든 샤인 모형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모형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7S 모형이 요즘에 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맥킨지에서 컨설팅 제가 컨설팅 과정을 양성을 했었는데, 네. 컨설팅 과정에 이게 맥킨지 7S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네네. 이 분석 전략이나 기획을 할 때 이 7S 되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쵸. 왜 7S냐면 그냥 조직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일곱 가지 요소가 S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7S가 되는 거고요. 이걸 그래가지고 조금 외우실 때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두 문자를 따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문자대로만 외우시면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샤인 모형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막 일일이 다 개념 정의를 하려고 일단 요즘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뭔지는 네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요. 수험보다는 이게 실무 쪽에서 더 네. 중요하게 하려고. 첫 번째 요소는 공유 가치이고요. 공유 가치. 두 번째. 시어드 밸류, 네. 그다음에 전략. 스트래티지, 네. 구조. 스트럭처, 네. 관리 제도. 시스템, 네. 구성원. 뭐라고 돼 있냐? 스태프. 스텝, 네. 그다음 기술. 스킬, 그다음에 관리 스타일. 스타일. 네. 일곱 가지고요. 역시 오빠 인사 스타일. 일곱 가지. 이영호 선생님, 네. 후배 앞에서 부르신다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무시하고 수업할까요? 자, 일곱 가지고요. 일곱 가지고 공유 가치의 가, 전략의 전, 구조의 구, 관리 제도의 관, 구성원의 원, 기술의 기, 관리 스타일의 스 해서 가정구가 원기스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구강 원기스? 네. 아, 참 저렴한 두 문자인데. 저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많이 따들어가지고 내가 막 두 문자 따지면 막 웃는다? 대놓고 막 웃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기억나게. 야, 기억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장 들어가서 무슨 원기를 뭐 했는데 원기스. 그게 뭐지? 지네가 뭐 원기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해요. 저 원래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다. 좀 세련된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변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문화 유형 간단하게 좀 보면 네.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나눠볼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막 네. 학교별로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 문화의 구별 요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사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집단적인 단결성을 강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걸 추구하느냐 장기적인 것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시간성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이제 모험을 얼마나 감수하려고 하느냐 이런 네.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질서를 강조하느냐 이제 이런 거 하고 외부를 지향하냐 내부를 지향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네. 구별을 많이 하고 뭐 혁신성과 자율성 이런 걸로 구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킹과 카메론 경쟁가치 모형이요. 유연성과 질서, 또 내부 지향, 외부 지향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킹과 카메론 경쟁가치 모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되는 가치들을 한 축의 양 끝단에 놔요. 그래서 유연성, 그 반대의 안정성을 세로축으로 놓고 가로축으로 내부 지향, 외부 지향으로 그러니까 그 나누어서요. 2x2 모델을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가지 문화 유형을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문화를 취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취하고 이 네 가지 문화 유형에서 균형을 잡아야지만 네.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킹과 카메론의 주장 요지예요. 그리고 이 모형이 실제로 조직 문화를 분석하거나 또는 조직 변화 전에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기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얘기가 좀 새는 거 같긴 한데 이제 퀸이 이제 퀸 모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더십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조직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 우리 기업 자체가 어떤 걸 추구하느냐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느냐 이런 것도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도 관리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데가 있고 성장지향적인 게 중요한 데가 있고 내부지향적인 게 중요한 데가 있고 외부지향적인 데가 중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네, 여러 가지 임원들의 어떤 포지션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재무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임원의 자리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뭔가 이렇게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포지션이 요구하는 특성에 맞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기업에서 배치나 이런 거를 조직 문화나 아니면 그 개인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해서 이제 배치나 승진이나 이런 때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요새는 많이 좀 써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LG에서 좀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네 가지 문화 다 일일이 설명해드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기업 문화의 형성과 유지 쪽에서 아까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 기업 문화가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부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기업 문화가 형성되는 요인들 보면 가장 처음에는 초창기에 이제 창업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회사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되게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기업도 이제 그렇게 좀 오고, 정주영 회장은 되게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도 정주영 회장의 성격을 닮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 스타일이나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맞춰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그 조직 안에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이제 기업 문화가 그걸 따라가기도 한다. 라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문화의 역할,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해서 노성문 노무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예. 말이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지금. 네. 기업 문화 이제 숨기는 건 일단은 종업원들에게 이 기업 문화가 있다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행동 지침으로서 제공이 되죠.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꼼꼼하게 이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 뭐 이게 일단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설팅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컨설팅을 삼성 쪽 계열사를 컨설팅을 하냐, 현대 쪽 계열사를 컨설팅 하냐에 따라서 되게 완전 다르대요. 이게 느낌이. 삼성 쪽은 되게 디테일하고 이런 막 자료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원한대요.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갖다 줘야 하는데, 현대는 딱 대부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론이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냐고, 네. 그게 되게 궁금해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농무법인에 컨설팅을 들어갈 때도 되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한대. 그리고 뭐 컨설팅을 따낼 때도 현대는 위에서 딱 그러면은 뭐 막 제로, 빵원 입찰 뭐 이걸 해서 무조건 따오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할 때도. 근데 이제 삼성은 딱 계산 딱 해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바로 포기. 네. 뭐 이런 식처럼 이제 종업원들이 뭘 할 때도, 회사에서 이거 해라 했을 때도 행동 지침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원의 조화와 단합. 그래서 이 종업원들 하나의 구심점이 있으면 네. 이제 그대로 사람들이 맞춰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거기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분위기에 맞추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스게임 하잖아요. 삼성 네. 같은 데는. 그 이현우 목사님도 마스게임 하십니까? 회사에서? 아니요. 그런 거 그 이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그래서 뭐 분기마다인가요? 네. 뭐에서 무슨 날에서 연극도 하고 막 게임 막 이런 걸 막 해야 한대요. 의무적으로. 그 기업 문화는 되게, 그래서 그걸 참가해야 인사 점수 되게 높고 뭐 그런 것들처럼, 아니면 뭐 아침에 책을 읽어야 한대요. 무조건. 독후감을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근데 그거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 기업 문화는 그러니까 전제에 무슨 기업 문화를 막 억지로 시켜. 그래서 그 레포트 내는 날은 마감 날은 일 안 하고 다 워드치고 있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기업 문화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뭐 종업원들의 교양을 키운다, 책을 읽게 한다, 뭐 이런 거 같지. 그런 것도 이제 조화 단합. 어쨌든 마스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고. 세 번째 이제 환경 적응력을 강화시킨다. 환경이 변화되게 했을 때 그 기업 자체의 이제 문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왜냐하면 환경 적응력이 왜 강화가 되냐면, 이제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과 조직 간의 서로 간의 이해성, 그러니까 동질화, 뭐 소속감, 동일화를 좀 강화시켜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하나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그만큼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아주 강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 적응력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죠. 야, 우리 힘들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우리 가야 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에이 뭐야 왜 근데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어쨌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리 가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원래 아니네.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러려니. 그쵸? 한두 번 당해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직 몰입을 강화시킨다. 구성원들이 이제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 몰입의 강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역기능으로는 이게 이제 먼저 획일성, 같은 문화, 같은 기업 내에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같은 사고방식, 같은 행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회사는 이래야 돼. 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항상 이게 세계 1등이 되고 나서 되게 불안해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1등, 그러니까 1등을 잡을 때까지는 그걸 목표로 딱 잡았는데 선도하는 리딩 기업들은 뭔가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등을 한 다음에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대요. 앞으로. 그쵸. 그러니까 얘네만 잡으면 된다 했는데 잡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환경 변화를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가야 뭔가 되는데 네, 기술을 리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1등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카피해서 조금 더 기능 하나 더 넣고 더 편하게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획일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기능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이제 변화의 적응이죠. 이런 그 기업 문화를 다른 외부 환경의 변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도 조업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변화에 저항을 많이 하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왜 또 이상한 거 하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인수나 합병을 할 때도 서로 다른 기업 문화가 충돌을 일으켜서 망할 수가 있다. 그런 점. 그래서 합병에 걸렸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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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인사. 그러면은 이제 일단 기업 문화를 활용해서 어쨌든 기업은 성과를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딱히 뭐 기업 문화를 가지고서 뭐 성과 향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 성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 문화라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성과 향상. 네. 그 성과 향상과 기업 문화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거부터 설명해드릴까요? 사실 많이 이제 연구 결과들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좀 안전한 답을 하는 게 좋잖아요. 네네. 좀 안전한 답은 조직 문화가 있다, 강한 조직 문화가 있다, 그게 성과를 높인다가 아니고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성과 향상의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네네, 대답하시는 그렇죠.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 자체는 조직과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 또는 신념이기 때문에 이 서로에 대한 공유된 생각,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동일성, 그리고 소속감, 커미먼트가 올라간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고유의 경쟁 가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하나를 좀 잡아두시고 나머지 뒤의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기업이 뭐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과가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그때 요소에 따라 그때에 따라서 기업에서 적응함으로써 성과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업 문화 회사의 성과는 뭐 강한 문화나 적합한 문화, 전략과 적합성이라는 거나 적응적 문화나 이런 것 중에 이제 적합성과 성과 관련된 갑자기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한 문화가 좋은 거냐, 아니면 전략과 적합한 문화가 좋은 거냐,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진 문화가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적합성이 가장 성과 향상에 관련이 있다라고들 이제 연구로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게 맞는 기업 문화. 요게 이제 좋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략하고 적합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전략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아까 이해선 농사님 네, 맞아요. 그만하다 엉켰습니다. 네. 네. 역시 소속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나 소속사 아니야. 나 소속사 필요해. 나도 소속해줘. 집착해줘. 이렇게 우리 그 광수 회장님이 다 실드를 쳐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문화를 보통 관리 변수로 많이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변수로서의 기업 문화 측면을 보면 일단 회사마다 기업 문화가 다르다. 그러면 그 문화에 따라서 경영 스타일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경영 스타일을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문화 자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집단적인 능력을 만들어내주는 어떤 기반이 되더라. 그 다음에
기업 문화의 어떤 경영 기법이나 경영 스타일을 맞출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네. 우리가 어떤 경영 기법이나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기업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그쵸. 이제 유행했던 컨설팅도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 문화를 어쨌든 이식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업 문화가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관리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 크기에 따라서 이 기업 문화도 변하는데 보통 초창기에 이제 기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창업자나 이 초창기 멤버들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조직 전체를 지배하더라. 그러면서 내적 동질화를 강조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하위 부서별로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안에 하나의 문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특징들이 이제 다 사업부마다 뭐 부서마다 다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를 딱 이제 규정화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 기업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컸다 이러면은 제도나 활동이 이제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강한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기업 문화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이제 활용. 예, 기업 문화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은 노성국 노무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기업 문화를 이제 기업 문화와 전략적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한 문화, 약한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기업 문화와 전략적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 문화 운동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기업 문화 운동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고객의 의식 변화에 대응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로 기업 문화 운동을 하고 이 기업 문화 운동하는 뭐 이제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이념적 요소, 감각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념적 요소로는 이제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든지 기업의 이념 그리고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이념과 방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기업 문화 운동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요소로는 이제 특히 시각적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제 U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로고라든지 브랜드라든지 CI죠. CI. UI는 갑자기 대학교 로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대학교 로고 어쨌든 그래서 회사의 로고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들이 특히 기업 회사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그 전략 사업이 바뀌었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로고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이런 거 하면서 뭐 바꾼다거나 LG 같은 경우도 옛날적인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이런 거 바꾸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감각적 요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행동적 요소로서 조직 행동과 구성원 행동적 차원에서 조직 행동은 이제 사업 영역이나 전략 방침이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구성원 행동을 통해서 사원 행동의 규범이나 사원 정신을 재정립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 문화 기업 문화 운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상호 배타적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관성 있고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업 문화 운동을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묶어주고 이제 요거를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았을 때 효과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회사는 잘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면서 이제 컨설팅비를 빼먹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학교도 갑자기 대학교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대학교도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지를 막 바꾸고 좋은 학교다 이미지 만들려고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영이라는 이런 기법들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동양대학교 요새 보면 이제 자기들 컨셉이 이제 그거잖아요. 공무원 사관학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학교가 이런 걸 잘 키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대외 이미지로 자기들이 내세우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과의 어떤 여러 가지 과 재편 그러니까 갖추고 있는 학과라든지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꾸고 거기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맞춰줘야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했는데 인문학만 가르치고 있어. 철학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다. 이제 이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네. 진종만 교수는 근데 거기 왜 갔지?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문화하는 그 단계들 있잖아요. 네. 그건 그냥 간단하게 하셔야죠. 어차피 수준 단계는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기업의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나 경영 비전, 뭐 사원 의식, 이미지, 회사의 실태 이런 걸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요. 플랜지스 측면과 똑같죠.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합해서 기업의 이념을 설정하고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떠한 이념, 어떠한 슬로건,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뭐 시각적 통일이라든지 상표 디자인, 뭐 로고, 사호, 뭐 내부 장식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 홍보 과정을 거쳐서 기업 문화의 촉진 결과라는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걸 성과를 통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안내 책자라든지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 홍보를 통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겠죠. 기업 문화의 추진 과정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해선 노무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문화, 약한 문화. 강한 문화가 뭐가 좋을까? 약한 문화가 뭐가 좋을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인생에서 그렇죠. 항상 강한 게 좋을 수도 있고 약한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사실 강한 문화가 있으면요, 별도로 뭐 개별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강한 문화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행동 지침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개별적인 지휘 명령이나 또는 뭐 행동 지침, 업무 매뉴얼 없이도 그 문화에 따라서 그냥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만 거죠. 둬야죠. 알아서 그만 두는구나. 알아서. 네. 왜 우리 회사에 이래? 이제 알아서. 아 네. 여긴 좀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네, 반면에 또 문화가 너무 강한 문화의 경우에는 특히나 폐쇄적인 뭐 전통성이 강한 문화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많이 느릴 수가 있고요. 또 문화에 맞는 행동이라 생각되면은 뭐 검토 없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의례의식으로 그 문화 자체가 고정될 수가 있고 그 문화가 좋든 나쁘든 간에 세 번째로는 또 내부로만 뭉쳐지고 외부와는 이제 격리되는 현상이 이루어져서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답답할 수 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환경 적응을 위해서 내부의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저항이 가장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처음에 입사했던 데가 이제 시멘트 회사였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말이었나 2000년대 초였나. 말 그림인데 시멘트? 그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늘을 나는 말. 네. 거기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IMF 있고 했을 때 시멘트 회사들이 되게 많이 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어려워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멘트 회사가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강원도나 이런 데서 그냥 땅 파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술 좋아하고 그렇죠. 술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게 일이고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승진 빨리 하고 그런다고 이제 특별히 몇십 년 동안 어렵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이 회사에서 종신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회사가 어려워졌는데도 사람들의 태도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쪼그라지고 막 접자만 하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은 계속 회사 돈으로 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겠죠. 건설 경기 언제 또 살아날 수 있어. 그때 우리 또 후황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회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지부동하고 치열하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 자체가 강하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이러기도 하더라.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예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드려봤고요. 근데 문화가 강하면은 조직 몰입도가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많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변화하려는 의지가 많이 그게 이제 떨어져요. 일단 있는 거죠. 그쵸. 그 반면에 약한 문화는 장점은요, 강한 문화의 반대로 다 보시면 되고요. 약한 문화의 문제점만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뭐 회사 전략 수립과 뭐 협동심이 많이 약할 수 있고, 또 자기 부서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회사 전체의 목적보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가 약하니까 운영의 룰에 힘해서 불필요한 권력 게임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딱 그 문화로서 형성되는 네. 하나의 규범이 없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제 요런 기준을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자기한테 줄 잘 서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 경쟁이 이제 이런 회사들은 많아지더라라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갈등도 많고 또 중재자도 없어서 많은 이제 갈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뭐 혹시 기업 문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 하나 있어요. 예, 예. 기업 문화를 이제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많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데프트 책에도 있다시피 조직 변화, 조직 혁신 파트거든요. 거기에 보면 총 4가지 혁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기술 혁신이나 뭐 서비스 상품 혁신, 전략 혁신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문화 혁신이에요. 문화 혁신이나 문화 변화를 위해서 이제 조직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조직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조직 인사 관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경영 조직론은 이런 구체적 방법을 쓰라고 하면 조직 구성원 개개인 행동을 바꾸는 측면에서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는 조직 설계를 할 때 어떤 부서를 만들 것인가 어떤 구조를 취할 것인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화 혁신, 문화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려면 첫 번째 방안으로 이제 르인의 3단계 모형 많이 쓰잖아요. 네, 그 3단계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하시고 또 하나로는 이제 조직 개발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뭐 대집단 개입 활동 또는 이게 별건 아니고요. 그냥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네. 모아놓고 그냥 토론시키는 거거든요. 대집단 개입 활동 아니면 팀빌딩, 이제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거나 마지막 3번째로는 부서 간 교류 활동 뭐 이 3가지 정도를 방안으로 제시하시면 좋을 듯 해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조직 문화는 완벽하게 다 알아두실 것 같습니다. 녹음 잠깐 하시고 지금 이 북카페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아니고요. 사장님 맞구나. 친구인데요. 네.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홍보를 해주시면 쉬지 않고 말을 하시는 분이 네, 여전히 안 돼요. FX다. 잠깐 녹음을 중단하고요. 저희가 이 북카페를 근데 사장님 앉으셨는데 술 냄새가 확 나네요. 통일 행사가 있어서 시인한테 다가 자, 저희가 이 유령 팟캐스트 방송 유령 팟캐스트 방송 유령은 아니고 이 팟캐스트 세계 31등을 한 훌륭한 순위네요. 29등이야. 자, 저희가 순위가 대박인데. 22건. 저희가 녹음 거점으로 이 개미와 배짱이를 잡았는데 북카페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으로 우리 낙검수가 벙커를 쓰듯이 네. 우리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 썼으면 되게 좋죠. 자, 서로.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시립대 앞에 그 문구점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신기한 곳에 커피점을. 자, 이 북카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노은주인가요? 예. 굉장히 준비 없이 이렇게 해도 20권에 들어가네요. 놀랍네요. 그 시립대 앞에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많이 일부러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해볼 만한 여러 가지 모임에 제안을 해도 부족한 판에 오셔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뭐 그런 의미를 되게 살릴 수 있는 공간도 오시는 것만으로 아주 빛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로 인해서 손님이 증가되면은 저에게 인센티브는 자, 수익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홍보해주니까 3대7? 방송하는 날 3대7? 그러나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3대7로 나눈다는 거. 어떻게 녹음하고 할수록 막 갑자기 막 블랙홀이야? 취재, 설립 취재를 좀 설명해줘서 여기는 왜 만들었다, 이 공간을 그리고 설립을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회적 기업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유행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네. 저희 같이요. 네. 놀고 있는 방송 못하는 애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두 번째 목적. 네.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이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거나
둘 다 돈은 안 된다는 뜻이죠. 서로 없는 사람들이 돕는다는 생각이 네. 강한 게 사회적 기업. 박원순 시장님 등장하셔야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회적 기업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이 유지돼요. 이제 저질 코미디를 통해서 역시 이 방송이 성공하는 건 성인 방송이랑 저질 코미디밖에 없다는 게. 자유. 만일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민주주의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속으로는 제 이성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